아빠, 나 오늘 받아쓰기 1등 했어요. 100점 맞았어요. 왜 대답 안 해줘요? 차가운 묘비를 꼭 끌어안고 흐느끼는 7살 아이의 모습에 65세 재벌 회장은 무너졌습니다. 회안으로 5년을 살아온 아버지의 눈앞에 나타난 이 아이. 지은아,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강준수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아들이 세상에 숨겨놓은 마지막 핏줄. 재벌 3세 손녀가 고아원에서 혼자 살며 매일 무덤을 찾는다는 잔혹한 진실. 이제라도 늦기 전에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찾아갈게.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11월 바람이 청량산 공원묘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무덤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죠. 강민호가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아들 강준수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5세 건설업계 재벌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오늘이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준수야, 아빠가 또 왔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묘비에 적힌 아들 강준수의 묘라는 글자를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네가 살아있을 때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못했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사업에만 매달려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준수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건축학과 대신 음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음악으로 뭘 먹고나 살겠어? 우리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나 해라. 그때 준수의 실망한 표정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건축학과에 진학했지만 졸업 후에는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축사무소에 취직했을 때 민호는 화를 냈었죠. 강민호 회장의 아들이 그런 조그만 회사에서 뭘 하겠다고 그러나? 준수가 대답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스스로 길을 찾고 싶어요.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서 제 실력으로 살아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민호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부자 사이는 점점 멀어졌고 준수는 집에 얼굴을 비추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준수를 본 건 7년 전이었어요. 그때도 둘은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5년 전 준수는 새벽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 나 1등 했어. 갑자기 들려온 어린아이의 목소리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묘비 앞에 7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묘비를 꼭 안고 있었어요.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이가 자신이 앉아있는 바로 그 묘비를 안고 있었거든요.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지은이가 묘비의 얼굴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도 기뻐하시죠? 아빠. 지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왜 대답 안 해주세요? 아이는 묘비를 더욱 꼭 안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7살 아이가 죽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우는 모습이 민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호는 놀란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왜 자신의 아들 묘비를 아빠라고 부르며 울고 있는 걸까요? 아빠, 할머니가 아파서 며칠 못 왔어요. 근데 저는 매일 오고 싶어서 혼자 왔어요.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본 아이의 눈매와 이마 라인이 어린 시절의 준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얘야, 혹시 이름이 뭐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이는 눈물 범벅인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맑은 눈동자에는 슬픔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은이에요. 강지은이요.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씨 성을 가진 아이가 자신의 아들 묘비를 아빠라고 부른다고요? 지은아, 혹시 너희 아빠 이름이 뭐니? 강준수요.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자신의 손녀란 말인가요? 지은아, 너희 아빠는 언제 돌아가셨니? 지은이가 손가락을 접으며 대답했습니다. 5년 전이요. 교통사고로요. 그때 저는 2살이었어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 전 자신의 아들 준수가 죽은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1년 만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병에 걸리셔서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더욱 슬퍼졌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아빠도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어요. 지은이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민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수가 비밀리에 결혼해서 딸까지 낳았다는 것인가요?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지은아,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고아원이요. 하늘빛 고아원에서 살아요. 지은이가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민호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고아원에서 살고 있다니. 그동안 자신은 손녀의 존재조차 모른 채 살아왔던 거예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니?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냥 하늘나라에 계신다고만 하셨어요. 민호는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준수가 자신과의 갈등 때문에 딸에게 할아버지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은이가 작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아빠, 이거 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동그라미 3개나 쳐주셨어요. 아이는 받아쓰기 공책을 묘비에 보여주며 자랑했어요. 하지만 이내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칭찬해 주는데 저는 아빠가 대답을 안 해주세요. 지은이가 묘비를 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빠, 저 착한 아이로 살고 있어요. 왜 데리러 안 와요? 민호는 지은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가 혼자 무덤까지 찾아와서 죽은 아버지에게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지은아, 아저씨가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버스 타는 법 알아요. 원장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빠, 내일 또 올게요. 그때는 대답해 주세요. 사랑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애절했습니다. 그리고 민호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저씨. 아저씨도 누군가 보러 오셨나 봐요. 지은이가 작은 발걸음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가끔 뒤돌아보며 묘비를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민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손녀가 고아원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아빠 무덤에 와서 울고 있다니. 그동안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가요? 준수야, 이게 네가 아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민호는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네가 숨겨두었던 우리 지은이를 이제라도 할아버지가 제대로 돌봐줄게. 이틀 후 민호는 선물 가득한 쇼핑백을 들고 하늘빛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3층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라고 합니다. 원장님과 면담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접수처 직원은 민호의 명함을 받아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한건설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 뒤 50대 중반의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박미숙 원장이었어요. 강 회장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저희 고아원에 강지은이라는 아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박미숙 원장의 표정이 경계심으로 굳어졌습니다. 지은이와 무슨 관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은이의 할아버지입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지은이의 가족관계 서류에는 혈족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신가요? 민호는 준비해온 DNA 검사 의뢰서를 꺼냈습니다. 아직 정식 검사를 받지는 못했지만 강준수가 제 아들입니다. 지은이가 제 손녀가 맞다면 즉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회장님, 이런 일은 절차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박미숙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려 지은이를 찾았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지은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지은이를 잠깐만 만날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아, 잠깐 이리 와볼래? 지은이는 민호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묘지에서 만난 아저씨다.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지은이 보고 싶어서 왔어. 이거 선물이야. 민호는 쇼핑백을 지은이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예쁜 인형과 책, 그리고 과자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아저씨. 지은이가 인형을 꼭 안는 모습을 보며 민호의 마음은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손녀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민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덤에서 울고 있던 지은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지은이를 되찾는 길이 생각보다 험난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민호는 99.9% 일치하는 DNA 검사 결과를 들고 다시 하늘빛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확실히 그의 손녀였어요. 원장님, 이제 지은이를 데려갈 수 있겠죠? 민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숙 원장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 DNA 검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정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럼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최소 2, 3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 회장님의 양육 환경, 경제력, 정신적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으셔야 해요. 민호는 답답했습니다. 자신의 손녀를 데려가는 것이 왜 이리 복잡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지은이가 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유독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민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거든요. 지은이에게 할머니가 계신가요? 박미숙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쪽 할머니가 계세요. 박순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지은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당시에 이미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셔서 양육이 어려웠어요. 원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은이를 여기에 맡기게 되신 거예요. 가끔 면회를 오시긴 하는데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민호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수의 장모가 살아계신다는 것인가요? 그 할머니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민호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할머니, 복잡한 법적 절차, 그리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준수의 비밀들.
모든 것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반드시 너를 데려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이에요? 저도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민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은이를 반드시 데려가겠다고. 사흘 후 민호가 변호사와 함께 고아원을 찾았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는 이미 한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45세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은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호를 보자 차갑게 미소를 지었어요. 아, 아버님이시군요. 저는 김미경입니다. 아버님이라고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지은이의 숙모예요. 아버님의 첫째 아들 강민석의 아내입니다. 김미경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은이는 제 조카가 되는 거죠. 저도 지은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첫 번째 결혼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지만 그 아이는 어린 때 어머니를 따라 해외로 나가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랐고 결혼까지 했다는 것인가요? 증명할 수 있나요? 김미경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그녀의 남편인 강민석이 민호의 첫째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제 남편은 지금 미국에 있어서 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지은이를 데려오라고 부탁했습니다. 박미숙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할아버지와 숙모가 동시에 양육권을 주장하시는데 민호는 김미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김미경 씨, 그런데 왜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으셨죠? 지은이가 고아원에 있는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요. 김미경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도 최근에야 준수 씨에게 딸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이 미국에서 사업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혈육을 남남에게 맡겨둘 수는 없잖아요. 민호의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법적으로는 직계 존속인 할아버지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김미경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령상 7살 아이를 키우기엔 저희가 더 적합하죠. 제 남편은 40대고 저는 전업주부예요. 아이 키우기에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민호는 김미경의 진짜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미경 씨, DNA 검사는 받으셨나요? 김미경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로 충분하지 않나요?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럴 필요는 서류상으로 명확하잖아요. 민호는 확신했어요. 이 여자에게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고. 원장님,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판단받죠. 김미경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나오시는군요. 좋습니다. 법정에서 뵙죠. 그녀가 나간 후 민호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할아버지가 직계 존속이라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연령과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손녀를 되찾는 길이 생각보다 험난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급히 사립탐정 이경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김미경이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이경수는 민호의 오랜 지인으로 이런 일에는 전문가였어요. 어떤 점이 수상하신가요? DNA 검사를 교묘하게 피해가더군요. 그리고 5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김미경과 강민석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편 그 시각 김미경은 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인 박철민이었어요. 서울 시내 한 호텔 커피숍에서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박철민이 담배 연기를 뿜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양육권 소송을 걸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늙은이가 생각보다 쉽게 물러서지 않네요. 김미경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돼. 우리 시간이 많지 않다고. 걱정 마세요. 지은이만 데려오면 강민호한테서 돈 뜯어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김미경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묻어났습니다. 그 늙은이가 손녀 사랑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몰라요. 양육비랑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죽으면 유산 상속이죠. 지은이가 유일한 혈족이니까. 그때까지 지은이를 잘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박철민이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할아버지가 의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김미경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일단 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진짜니까 문제 없어요. 민석이 정말 강민호의 아들이거든요. 그럼 남편은 뭐라고 해? 민석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미국에서 사업 실패로 정신없어 하고 있거든요. 김미경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어차피 빚더미에 앉은 상황이니까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음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민호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민호는 지은이와 함께 준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가 보고 싶다며 슬퍼하고 있었어요. 아빠, 할머니가 언제 오실까요? 저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지은이가 묘비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도 찾아뵐게. 걱정하지 마. 민호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오늘 온 아줌마는 누구예요? 응? 아줌마? 고아원에 온 예쁜 아줌마요. 저를 데려간다고 하던데.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미경이 지은이에게도 접근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지은아, 그 아줌마가 뭐라고 했니? 미국에 가서 큰 집에서 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좋은 학교도 보내준다고. 민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김미경이 7살 아이를 회유하려고 했다니. 지은아, 할아버지만 믿어. 할아버지가 꼭 너를 데려갈 거야. 네, 저는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지은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준수야, 네가 왜 아빠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민호는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을게. 우리 지은이를 지켜낼게. 바람이 불어 묘지의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민호는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김미경이라는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첫째 아들 민석은 정말 살아있는 것인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지은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었죠. 한 달 후 민호는 사립탐정 이경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서 만난 이경수는 두꺼운 조사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회장님, 김미경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그녀의 남편 강민석과 회장님의 혈연 관계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경수가 사진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김미경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남성과 만나는 모습들이었어요. 김미경은 현재 심각한 돈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남편의 미국 사업이 실패하면서 빚이 수십억 원에 달해요. 이경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사채업자 박철민입니다. 김미경은 박철민에게 상당한 돈을 빌린 상태예요. 민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채업자요? 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이경수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김미경이 지은이의 양육권을 얻으려는 진짜 이유는 회장님의 돈 때문입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그런 거였군요. 맞습니다. 더 심각한 건 김미경이 지은이를 이용해서 회장님께 거액의 양육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수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미경이 박철민과 통화하는 내용이에요. 녹음기에서 김미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지은이만 데려오면 강민호한테서 돈 뜯어내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 늙은이가 손녀 사랑에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몰라요. 민호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이 여자가 내 손녀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다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회장님, 지은이에게 친외할머니가 계신다는 거 아세요? 네, 고아원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지. 박순자 할머니라고 하시는데 현재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준수 씨의 장모님입니다. 민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준수의 장모라면 지은이 어머니의 친어머니라는 뜻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나요? 요양원에 계세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시고 치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은이 양육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틀 후 민호는 박순자 할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낡고 작은 요양원 건물을 보며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어요. 박순자 할머니를 만나러 왔습니다. 간병인의 안내로 만난 박순자는 70대 중반의 마른 체구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아직 또렷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강민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준수 아버지세요? 네, 맞습니다. 강준수가 제 아들이었습니다. 박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럼 지은이 할아버지시군요. 아이고,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할머니, 지은이가 고아원에 있는 거 아시죠? 네. 제가 키우고 싶었지만 나이도 많고 치매까지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딸 지영이가 지은이 낳고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거든요. 박순자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뒤로 준수가 지은이를 혼자 키웠는데 참 고생이 많았어요. 할머니, 준수가 왜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준수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연락할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많이 속상해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자신의 고집과 무관심이 아들을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할머니, 이제라도 제가 지은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지은이가 할아버지 품에서 자랄 수 있다면. 그때 할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여자가 왔어요. 김미경인가 하는 사람이. 김미경이 여기 왔다고요? 네,
자기가 지은이 숙모라면서 지은이를 데려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믿음이 안 가더라고요. 민호는 김미경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모든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 혹시 김미경이 뭔가 제안을 했나요? 지은이 양육비로 매달 돈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용돈을 주겠다고. 역시 김미경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제안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는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요. 사실 그 여자 뭔가 이상했어요. 지은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민호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확신을 얻었어요. 한 달 후 가정법원에서 양육권 심리가 시작됐습니다. 민호와 김미경, 그리고 각자의 변호사들이 법정에 모였어요. 이 사건은 7세 강지은 양의 양육자 지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판사가 사건을 설명하자 김미경의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재판장님, 신청인 강민호 씨는 이미 65세의 고령입니다. 7세 아동을 양육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경이 증인석에 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전업주부로서 지은이를 전적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사업하는 남편이 있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법적으로 직계존속인 할아버지가 우선권을 갖습니다. 또한 강민호 회장은 충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박순자가 증인석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외할머니 박순자입니다. 김미경 씨가 며칠 전 저를 찾아와서 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박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미경 씨가 그러더라고요. 지은이를 이용해서 강민호 회장한테서 돈을 뜯어낼 거라고. 그리고 지은이는 미국에 있는 학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김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민호의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김미경 씨가 사채업자와 통화한 내용입니다. 지은이를 금전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녹음이 재생되자 법정은 충격에 빠졌어요. 김미경이 지은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판사가 김미경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신청인 김미경 씨,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김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정적인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김미경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나도 다 들었어. 김미경의 남편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급히 돌아온 것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 줄 몰랐어요. 민호는 놀란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첫째 아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는 할아버지가 키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지은 양의 양육자로 할아버지인 강민호 씨를 지정합니다. 김미경 씨의 양육권 신청은 기각합니다. 민호는 드디어 손녀를 품에 안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만난 첫째 아들과의 재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민석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김미경에게 속았어요.
민석아, 정말 네가 내 아들 맞니? 네, 아버지. 오랜만입니다. 부자는 30년 만에 재회를 했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감정을 나눌 여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지은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틀 후, 민호는 지은이를 데리러 하늘빛 고아원에 갔습니다. 5년 동안 지은이의 보금자리였던 이곳에서 마지막 작별을 하는 날이었어요. 지은아, 이제 정말 할아버지 집에 가는 거야. 지은이는 작은 가방에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아빠 사진, 낡은 인형, 그리고 민호가 선물한 책들이었어요. 할아버지, 여기 친구들이랑 헤어지는 게 조금 슬퍼요. 그래도 가끔 놀러 올 수 있어. 그리고 새 학교에서 새 친구들도 만날 거야. 박미숙 원장이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자라야 해. 원장 선생님이 항상 응원할게.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민호의 강남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지은이는 넓은 집을 신기한 듯 둘러봤어요. 민호는 미리 지은이 방을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분홍색 침대와 인형들, 그리고 책장 가득 동화책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 이 방이 제 방이에요? 맞아. 지은이만의 방이야.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예뻐요. 지은이는 신이 나서 방 안을 뛰어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호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드디어 이 집의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민호는 지은이가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지은아, 내일부터 새 학교에 가게 될 거야. 떨리지? 조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같이 있어 주시니까 괜찮아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민호는 가슴이 벅찼어요. 할아버지, 아빠한테 인사하러 갈 수 있어요? 그럼 주말에 함께 가자. 그날 밤 민호는 지은이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손녀에게라도 해주고 싶었어요. 일주일 후 민석이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김미경과의 법정 싸움 이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어요. 아버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석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30여 년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였어요. 앉아라.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경 씨는 어떻게 됐나? 이혼 절차 진행 중입니다. 지은이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민석의 목소리에는 죄송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야. 그것보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민석은 자신의 지난 30년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간 후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IT 사업을 시작했던 일들을 말했어요. 처음엔 성공했었어요. 하지만 김미경과 결혼한 후에 모든 게 잘못됐습니다. 민석이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김미경의 사치와 잘못된 투자 때문에 사업이 망했어요.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됐죠.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왜 저와 어머니를 내보냈는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어렸고 자존심만 있었지 지혜가 없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와서 과거를 탓해봐야 소용없죠. 그때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은이는 거실에 있는 민석을 보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누구세요?
민호가 지은이를 부르며 설명했어요. 지은아, 이분은 삼촌이야. 할아버지의 아들이시거든. 삼촌이에요? 안녕하세요. 지은이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은 지은이를 보며 눈물이 글썽했어요. 이 아이가 자신의 이복 동생 준수의 딸이었습니다. 지은아, 삼촌이야. 만나서 반가워. 삼촌도 할아버지 집에 사세요? 아니야, 삼촌은 다른 곳에 살아. 그런데 가끔 놀러 올게. 민석은 민호를 향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지은이 양육에 도움이 되고 싶어요. 준수가 제 동생이었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다시 가족이 되자.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그 화해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지은이는 새 학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민호에게 들려줬어요. 할아버지,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지은이가 수학을 잘하는구나.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저랑 놀자고 해요. 지은이는 매일 밝은 얼굴로 학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뒤늦게 아이를 키우는 즐거움을 알아갔어요. 주말에는 함께 준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빠에게 할아버지와의 일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매일 맛있는 거 해주세요. 그리고 책도 읽어주시고 같이 영화도 봐요. 민호는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수야, 아빠가 지은이 잘 키울게. 네가 못다한 사랑도 아빠가 대신 해줄게. 민석도 자주 놀러와서 조카와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이는 갑자기 생긴 삼촌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삼촌, 다음에 또 언제 와요? 곧 와. 삼촌이 지은이 생각나면 참을 수가 없거든. 정말이에요? 그럼 삼촌도 우리 집에서 살면 안 돼요? 민석은 웃으며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삼촌은 삼촌 집이 따로 있어.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민호는 이전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집에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채워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이가 민호의 무릎에 앉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지은이 때문에 정말 행복하단다. 민호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가족이 더 늘어나면 좋겠어요. 응? 어떤 가족? 삼촌이랑 할머니도 같이 살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큰 가족이 될 수 있잖아요. 지은이의 순수한 바람에 민호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민호는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은이를 만난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돈과 사업만이 전부였던 삶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회사 경영도 후계자에게 맡기고 지은이에게 더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짜 할아버지다운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지은이와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도 가고 지은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몰랐어요. 운명이 그에게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지은이와의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어요.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고 30년 만에 되찾은 아들 민석도 자주 찾아오고 민호는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지은이와 민호의 일상은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새 학교에서 반장이 되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뛰어오며 외쳤습니다. 손에는 상장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 정규 웅변대회에서 1등 했어요. 지은이가 상장을 들고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상장에는 정규 웅변대회 1위 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지은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뭘 발표했는데? 나의 할아버지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손녀가 자신에 대해 발표했다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든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 할아버지가 정말 멋진 분이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은이가 참 행복해 보인다고요. 그날 저녁 민호는 특별히 지은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어요. 민석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지은아, 축하해. 삼촌이 선물 가져왔어. 민석이 예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내밀었어요. 지은이가 뜯어보니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와, 너무 예뻐요. 이건 행운의 목걸이야. 지은이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삼촌의 마음이 담겨 있어. 저녁 식사 후 세 사람은 거실에서 지은이의 발표 연습을 다시 들었어요. 나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지은이가 당당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무서워 보였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지은이의 맑은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와 함께 아빠한테 인사하러 가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를 정말 잘 돌봐주세요. 민호와 민석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발표가 끝나자 민호는 지은이를 꼭 안았어요. 지은아, 할아버지도 네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아버지야. 다음 주말 민호는 지은이와 함께 특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은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다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할아버지, 바다가 정말 넓어요. 끝이 안 보여요. 부산 해운대 해변에서 지은이는 처음 본 바다에 감탄했습니다. 민호는 지은이의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어요. 지은아, 저기 수평선 너머로 아빠가 계신 하늘나라가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아빠가 우리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계실 거야.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실 거야. 둘은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질을 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지은이는 예쁜 조개 껍질을 주워 민호에게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저랑 할아버지가 함께 바다에 왔다는 기념품이에요. 고마워, 지은아. 할아버지가 평생 간직할게. 저녁에는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이는 처음 먹어보는 대게에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는 왜 이렇게 커요? 바다에서 자라서 그래. 우리 지은이도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은이는 민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 것 같아요. 할아버지도 그래. 지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단다. 지은이가 잠든 후 민호는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이 인생의 진짜 보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지은이의 8번째 생일이 다가왔어요. 민호는 성대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이의 친구들, 고아원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생일 축하해, 지은아. 펜트하우스 거실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들로 꾸며졌습니다.
지은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예쁜 파티는 처음이에요. 지은이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공주님처럼 보였어요. 민호가 특별히 맞춘 드레스였습니다. 민석도 큰 선물 상자를 들고 왔어요. 지은아, 삼촌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 상자를 열어보니 예쁜 자전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와, 진짜 제 자전거예요? 응,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자전거 타고 공원에 갈 수 있어. 박순자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나와 참석했어요. 치매가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지은아, 생일 축하해. 외할머니가 직접 만든 거야. 할머니는 손으로 짠 예쁜 목도리를 지은이에게 선물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케이크에 촛불을 끄며 지은이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할머니가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저희를 지켜봐 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8살 아이가 자신보다 가족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예쁜가요? 지은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민호가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지은이는 민호와 단둘이 소파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요. 민호는 지은이를 꼭 안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도 네가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앞으로도 쭉 함께 행복하게 살자. 네, 약속해요.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민호는 혼자 남은 케이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은이와 함께한 지난 1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무덤가에서 만난 작은 아이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돈과 성공만 추구하던 삶에서 사랑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민호는 지은이와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행도 가고 지은이가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행복이 곧 시험대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때로는 가장 행복한 순간 다음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지은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고 가족들의 사랑이 넘쳐났어요. 민호는 이런 순간들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이 생일 파티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민호는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65세가 넘어서는 6개월마다 받는 검사였어요. 평소처럼 간단한 검사라고 생각했지만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강 회장님, 검사 결과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김정호 주치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민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선생님?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볼 때 악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췌장암이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수술은 가능한가요? 김정우 의사가 CT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수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고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수술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2기 정도로 보이는데 빨리 수술하면 5년 생존율이 60% 정도 됩니다. 하지만 회장님 나이를 고려하면 좀 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민호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지은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지 겨우 1년인데 벌써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의사 선생님, 지은이. 제 손녀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빠른 시일 내에 말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어린 손녀분께는 심리적 준비가 필요할 테니까요. 수술은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일주일 후에 정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 민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지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활짝 웃으며 맞이할 모습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지은이가 뛰어와서 민호의 품에 안겼어요. 오늘 미술 시간에 할아버지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정말 잘 그렸다고 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그림도 잘 그리는구나. 민호는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림 보실래요? 지은이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에는 할아버지와 지은이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렸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멋있어 보여? 네.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있어요. 지은이의 순수한 말에 민호는 목이 메었어요. 하지만 지은이는 민감하게 할아버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왜 조용해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지은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한 것 같아. 그럼 일찍 주무세요. 제가 할아버지 등 마사지 해드릴까요? 지은이의 순수한 걱정이 민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이 아이에게 또다시 이별의 아픔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석이 집에 왔을 때 민호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 그런 일이.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겨우 아버지를 다시 만났는데 벌써 이별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췌장암이라고요? 그럼 수술은? 다행히 수술은 가능하다고 해. 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아. 민석이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은이에게는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달라. 아이가 너무 어려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지은이 양육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호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어요. 자신이 수술에서 깨어나지 못하거나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지은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민서가 혹시 내가 수술을 못 견디면.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다. 지은이를 부탁한다. 네가 이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되어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일주일 후 정밀 검사 결과 췌장암 2기 진단이 확정됐어요. 수술 날짜도 잡혔습니다. 2주 후에 수술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몸 상태를 최대한 좋게 유지하세요. 김정우 의사가 말했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지은이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욱 예민하게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너무 말라 보여요. 민호는 식욕이 떨어져서 체중이 줄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조금 아픈 것 같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곧 나을 거야. 어디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배가 조금 아픈데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럼 제가 할아버지 돌봐드릴게요. 엄마처럼요. 지은이는 민호의 이마에 손을 대며 열을 재보고 물을 떠다 드리기도 했어요. 8살 아이가 보이는 간병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수술 일주일 전 민호의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복통이 심해지고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세요. 지은이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민호 입에 넣어주려고 했어요. 고마워, 지은아. 할아버지가 혼자 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제가 돌봐드려야 해요. 그날 밤 지은이는 민호 방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늘나라 아빠, 할아버지가 아프세요. 제발 할아버지 낫게 해주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문 밖에서 듣고 있던 민호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 날 밤 민호가 심한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지은이는 울면서 민석에게 매달렸습니다. 삼촌, 할아버지가 죽는 거예요? 아빠처럼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민석은 지은이를 안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지은아, 할아버지는 괜찮으실 거야. 의사 선생님들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안 죽으시죠? 응, 할아버지는 절대 안 죽으셔. 지은이 때문에라도 꼭 나으실 거야.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수술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종양이 커지고 있어요. 내일 당장 수술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70% 정도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워낙 건강하셨으니까 충분히 이겨내실 거예요. 민호는 병원에서 지은이를 불러 마침내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에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할아버지. 지은이가 병원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해. 뱃속에 나쁜 게 있어서 꺼내야 하거든.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술이요? 그럼 많이 아파요? 조금 아플 거야. 하지만 수술하면 나을 거야. 할아버지, 아빠처럼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야, 지은아. 수술하면 나을 거야. 하지만 조금 무서워서 지은이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지은이는 민호의 품에 안기며 울었습니다. 싫어요. 할아버지는 아프면 안 돼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안 돼요. 민호도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이에게 또다시 불안감을 주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꼭 나아서 지은이랑 더 오래 살 거야. 정말요? 약속이에요. 약속해. 그런데 지은이도 할아버지랑 약속해야 해. 무슨 약속이요? 할아버지가 수술 받는 동안 울지 말고 기다려줘. 그리고 삼촌 말씀 잘 들어야 해.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 전날 밤 민호는 지은이와 함께 병원 옥상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수술 정말 잘 될 거죠?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했잖아. 저도 매일매일 기도할게요. 하늘나라 아빠한테도 할아버지 지켜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지은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없으면 안 돼요. 할아버지가 저한테는 전부예요. 지은아, 할아버지도 네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꼭 이겨낼 거야. 그날 밤 민호는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지은이의 미래를 위한 신탁 기금을 설정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지은이에게는 매달 생활비가 나가게 하고 교육비는 별도로 지원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꼭 무사히 수술 마치세요. 민석에게도 당부했습니다. 민석아,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지은이를 부탁한다.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말이다. 지은이를 진짜 딸처럼 키워달라. 이 아이는 이제 우리 가족의 희망이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이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아버지도 꼭 살아서 돌아오세요.
수술 당일 아침 지은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꼭 깨어나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시면 정말 안 돼요. 약속해, 지은아. 할아버지가 꼭 돌아올게. 지은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저 여기서 계속 기다릴게요. 민호는 수술실로 들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지은이를 지켜야겠다고.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수술실 밖에서 지은이와 민석은 6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가장 길고 불안한 시간이었어요. 지은이는 계속 기도하며 할아버지가 무사히 나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6시간에 걸친 췌장암 수술이 끝났습니다. 김정호 주치의가 수술실에서 나와 지은이와 민석에게 다가왔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첫마디에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이는 의사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석의 표정을 보고 좋은 소식임을 알았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고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았어요. 김정우 의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조심스럽긴 하지만 회장님 의지가 워낙 강하시니까 잘 견디실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괜찮은 거예요?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지은아. 할아버지가 나으셨어. 민석이 지은이를 안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안 아프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실 거야. 지은이는 기쁨에 겨워 울었습니다. 무서웠던 시간이 끝난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민호는 첫 번째로 지은이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약속 지켰지? 민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살아계세요. 지은이가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를 무섭게 했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2주 후 일반 병실로 옮긴 민호는 지은이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다고 하셨어. 이제 약만 먹으면 돼. 지은이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아프지 않게 더 착한 아이가 될게요. 지은아, 네가 착하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아픈 게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민호가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한 달 후 퇴원한 민호는 집에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할아버지를 정성스럽게 돌봤어요. 할아버지,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은이가 물컵과 약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우리 지은이가 간병사보다 더 잘해주네. 제가 할아버지 간병사예요. 지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민석도 자주 와서 아버지 돌보기를 도왔습니다. 아버지,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 지은이가 워낙 잘 돌봐줘서 저도 도와드릴게요. 회사 일은 줄였으니까 괜찮아요. 30년 만에 되찾은 아버지를 또 잃을 뻔했던 경험이 민석을 변화시켰어요. 이제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암 치료 3개월 차에 받은 정기 검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님,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김정우 의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정말인가요, 선생님? 네, 이런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환자의 강한 의지와 가족의 사랑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민호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이와 함께할 시간이 더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완치가 가능한가요? 현재 추세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속 관리는 받으셔야 해요. 집에 돌아온 민호가 지은이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더 나아지고 있어. 정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 뱃속에 나쁜 게 거의 다 없어졌다고 하셨어. 지은이는 기쁨에 겨워 방방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뻐요. 저 매일 기도했거든요. 그래, 지은이가 기도해줘서 할아버지가 나은 거야. 그날 저녁 민석도 좋은 소식을 축하하러 왔어요. 아버지, 정말 다행입니다. 저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민석아, 내 덕분이기도 해. 네가 지은이를 돌봐준다고 해서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었어. 아버지,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 지은이 대학 갈 때까지는 봐야지. 지은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랑 삼촌이랑 평생 함께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지은이는 민호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8살 아이가 쓴 서툰 글씨였지만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가 아프시다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처럼 하늘나라로 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으신다니 정말 기뻐요. 저도 할아버지 아프지 않게 더 착한 아이가 될게요. 사랑해요. 지은이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어요.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항암 치료가 완료되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5년간 재발이 없으면 완전한 완치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김정우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 손녀 덕분입니다. 가족의 사랑이 정말 중요하죠. 지은이 양이 할아버지께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날 지은이와 민석이 함께 병원에서 나오며 축하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완전히 나으신 거예요? 그래, 이제 할아버지는 건강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 여행 가요. 할아버지가 아프기 전에 제주도 가자고 하셨잖아요. 그래, 가자. 우리 지은이랑 제주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쁜 곳도 구경하자. 민호는 지은이와 민석과 함께 지은이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어요. 아버지, 재단 이름은 뭘로 할까요? 지은이 희망재단이 어떨까? 지은이처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거니까. 좋네요. 지은이 양의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군요. 지은이에게 재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가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거야. 저처럼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이요? 그래, 그런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꿈도 이룰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와, 그럼 저도 나중에 그 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지은이가 커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 정말 좋겠어. 그 주말 온 가족이 함께 준수의 묘를 찾았어요. 민호, 지은이, 민석,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였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리고 삼촌도 생겼고 할머니도 자주 보러 오세요. 지은이가 아버지 묘비에 대고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빠도 하늘나라에서 기뻐하시죠? 민호는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준수야, 아빠가 지은이를 끝까지 잘 키울게. 네가 주신 선물을 소중히 지킬게.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지은이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고 삼촌도 있고 할머니도 계시고 지은이가 민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에요.
민호는 지은이를 안으며 생각했어요. 어둠 속에서 만난 작은 빛 같은 이 아이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이제야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도 지은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의지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도 네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고마워. 할아버지, 저희 영원히 함께 있어요. 약속해요. 약속해, 우리 지은아. 둘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년 후, 민호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검사에서도 5년간 재발 없이 완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10살이 된 지은이는 병원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년 전의 무서운 기억 때문에 여전히 정기검사 날만 되면 불안해했어요. 완치래. 더 이상 병원에 치료받으러 오지 않아도 된대.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발표하자 지은이는 기쁨에 겨워 민호의 품에 뛰어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완치되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할아버지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야. 지은이 대학 갈 때까지, 아니, 결혼할 때까지 쭉 함께 있을 수 있어. 병원에서 나오는 길 지은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기뻐요. 할아버지가 아프셨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지은아, 할아버지도 무서웠어. 너를 두고 갈 생각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라. 그런데 이제는 괜찮죠? 할아버지가 저를 두고 어디 가시면 안 돼요. 민호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 아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완치 소식을 듣고 민석과 박순자 할머니도 축하하러 왔어요. 할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지만 지은이와 민호는 알아보셨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박순자 할머니가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걱정 끝났어요. 저희 할아버지 완전히 나으셨어요.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기쁘게 말했어요. 민석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마음 놓고 지은이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민석아, 내 덕분이기도 해. 네가 지은이를 돌봐준다고 해서 마음 놓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어. 그날 밤 지은이는 민호와 함께 준수의 사진 앞에서 기도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완전히 나으셨어요. 하늘에서 도와주신 거죠? 고마워요, 아빠. 민호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도와준 것 같았어요. 준수야, 네가 준 가장 큰 선물인 지은이 덕분에 할아버지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고마워. 5년 후 지은이는 15세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특목고에 합격했고 꿈도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할아버지, 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어요. 지은이가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네, 저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드신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72세가 된 민호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지은이가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란 것이 기특했습니다. 그래, 지은아.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면 좋겠구나. 네, 저도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지은이의 고등학교 입학식에 민호와 민석이 함께 참석했어요. 박순자 할머니도 요양원에서 특별히 나와 손녀의 입학을 축하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자랑스럽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알아? 할머니는 흐린 정신 속에서도 지은이만은
또렷하게 기억하셨어요. 할머니, 저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참 착하구나. 할머니가 기특해 죽겠어. 입학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준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전통이 되어버린 중요한 순간마다의 묘지 방문이었어요. 아빠, 저 고등학생이 됐어요. 사회복지학과에서 공부해서 할아버지가 만드신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은이는 아버지 묘비의 고등학교 입학장을 보여드렸어요.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민호는 아들의 묘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준수야,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네가 아빠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야. 고마워, 아들아. 박순자 할머니도 준수의 묘비 앞에서 손을 모았어요. 준수야, 내 딸 참 잘 키웠구나. 할아버지하고 삼촌이 정말 잘 돌봐주고 있어. 사돈어른 덕분입니다. 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에서 가족들은 지은이의 입학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었어요. 10년 전 고아원에 있던 작은 아이가 이제 당당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어른이 다 됐는데도 할아버지 집에서 계속 살아도 돼요? 바보야, 여기가 내 집이야. 언제까지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지은이는 민호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를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은아, 할아버지도 너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살게 됐어.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돈만 벌며 살았는데 이제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겠어. 민석도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은아, 너 덕분에 아버지와 저도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삼촌도 고마워요. 삼촌이 없었으면 이렇게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민호는 혼자 서재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봤어요. 무덤가에서 아빠 나 1등 했어라고 말하던 작은 아이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했습니다. 돈과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에서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천사 같은 존재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지은이 15세 생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호, 지은이, 민석, 그리고 박순자 할머니까지 모두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지은이 희망재단은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장학재단이 되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이 재단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지은이가 며칠 전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지은아. 네가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눠주렴. 어느 날 지은이가 민호에게 편지를 써왔어요. 15살이 된 지은이의 글씨는 이제 어른처럼 반듯했습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던 날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아빠 무덤에서 혼자 울고 있던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신 그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평생 잊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드신 재단을 더욱 크게 키워서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사랑합니다. 할아버지의 영원한 손녀 지은이가. 민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저녁 지은이와 민석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삼촌,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지은아, 우리 모두 내 덕분이야.
네가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들어줬어.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지은아. 너 때문에 아버지와 저도 화해할 수 있었어. 그런데 할아버지,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할아버지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말했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았어. 지은이가 할아버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준 거야. 저도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에요. 지은아, 너는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아이야.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되렴.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의 아픈 기억들,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할아버지, 제가 대학 가면 할아버지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외롭긴 하겠지만 지은이가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는 게 더 기뻐. 그리고 삼촌도 있잖아. 맞아, 지은아. 그리고 방학 때마다 집에 올 수 있잖아. 민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아들 준수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인 손녀 지은이와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이야기는 지은이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지은이가 도울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우며 무덤가에서 시작된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사랑의 물결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창밖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별들 중 하나가 준수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준수야. 지은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줘서. 민호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은이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진지하게 공부하는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숙제 끝났어요. 지은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은이가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네,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열심히 해야죠. 민호는 지은이를 안으며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은이와 민석과 함께 만들어갈 더 많은 행복한 순간들을 상상하며 민호는 평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덤가의 작은 만남에서 시작된 이 사랑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세대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따뜻한 감동을 남기며 무덤가에서 시작된 민호와 지은이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사업 성공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가 7살 손녀를 만나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여정이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마음의 빈자리를 작은 아이의 순수한 사랑이 가득 메워주었죠. 지은이 역시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간을 뒤로하고 할아버지의 따뜻한 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화해한 민석과 함께 진정한 가족을 이루며 받은 사랑을 세상에 되돌려주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민호에게는 아들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인 지은이가, 지은이에게는 하늘이 보내준 할아버지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이란 혈연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